이제 검사의 그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서요, 이번엔 이제 공수처하고 중수청으로 나눈다고 해요. 공수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이름대로 검사란 이름을 그대로 쓸 거고, 중수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들이 나는 이제 수사를 계속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수사관으로 가서 거기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잘 될까? 검사라는 직업이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실제 저희 부친께서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아예 사라지는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검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면 검사는 헌법상에 있는 제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는 없고, 다만 검사는 공수청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검사라고 부를 거고, 그 검사들은 재판만 담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사실 재판만 담당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검사들을 공판검사라고 부르고,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수사검사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검사가 없어지고 재판만 계속해서 담당하는 공판검사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하니까 뭐 가해자는 운이 좋고 피해자는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해자들한테는 되게 좋을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 유죄 생각으로 검찰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검찰 쪽에서 갑자기 그게 무혐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린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그게 아니야 이건 죄가 있어 라고 하고 유죄로 바뀌어가지고 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검찰에서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에서 무혐의 한 번만 딱 받으면은 사건이 종결되는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따라서 가해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검토를 할 상황이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것도 있어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유죄 심증을 올렸는데 검사가 이거를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결정하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야, 이거 경찰이 수사를 좀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반대로 그쪽에서 아 이건 기소는 못 하겠어 이거 무혐의 할래 라고 하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해자는 이러나 저러나 수사 입장에서 보나 어쨌든 자기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반면 피해자는요, 가해자가 유리하면 당연히 피해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경찰에서 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뭐 죄를 인정해서 가는 경우도 생겼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리한 상황들이 좀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보완 수사 폐지에 대한 논의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피해자를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해자들에겐 럭키하고 피해자들에게 반대로 언럭키한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서류가 되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돼서 서류로 인한 진실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류가 중요하긴 하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서류를 먼저 중심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서류로 봤을 때랑 대면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면에는 그 사람이 엉엉 울었다라고 표현됐는데 지금 제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진실성이 되게 담보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연기 못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또 진실성이나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서류로는 어떻게 남아있어? 그냥 엉엉 울었다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따라서 서류에 내 진심이라든지 내 진술의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 따라서 서류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서류보다 훨씬 더 지금 유일한 대면 기회인 이 대면 과정이 훨씬 더 변론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이 드라마처럼 되는 걸까요? 이게 진짜 감이 잘 안 오긴 하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아직 저도 그 재판이나 수사권이 이렇게 바뀌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모든 국가의 재판은 대부분이 뭐 민주주의가 있는 곳은 대부분 다 공개재판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간단히 일본만 가서 일본 재판부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보통 피고인 관련돼서 이제 첫 재판을 한다라면 5분 정도면 끝나요. 5분도 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거의 40분 넘어서 1시간 하다가
제가 아우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일본 재판부는 실제로 공판주의를 되게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증거 기록을 하나하나씩 다 봐요. 읽어보고. 아마 우리 재판 단계에서도 이제 한번 걸러지는 검사의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재판부에서 오히려 조금 더 그 사람을 대면하고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 이런 추세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게 말하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재판이 중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되면 가뜩이나 사건 수사에 대해서 너무 늦다, 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정책 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 시비를 가리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 수사권 완벽 박탈. 그게 나오고 나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경찰에다가 우리 고소를 했을 때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거나 고소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해소를 했었냐면, 변호사들이 검찰청에다가 바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는 수사를 지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다 3개월 안에 이걸 수사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와! 라는 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사기든 절도든 뭐 강도든 뭐든 간에 그래도 결과가 되게 빨리빨리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절도로 한번 고소해본 사람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제일 길게 가고 있는 사기 사건은 지금 3년에서 5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보안 수사권까지 없어진다고 하면은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좀 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제 보완책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어떤 대응이나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 확실히 이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검사는 재판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 한번 받고 검찰에서 수사 한번 받고 그다음에 재판 준비하고 이제 3번 일을 해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찰에서 한 번만 일하고 재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일의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다만요, 경찰에서와 이제 법원 단계에서 확실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그 경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법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길을 터주는 거라고 하죠. 물길이 있으면 그걸 막 도랑을 팔려고 해서 이쪽으로 물길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할 걸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이 검사보다 훨씬 더 수사를 잘하는 영역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들을 전부 다 직접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느낌이나 뉘앙스 등을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이 어떻게 그 경찰을 설득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수사 단계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잘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불송치나 무혐의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호재가 될 걸로 보인다 정도 생각하고요. 법원 단계는 저희가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판부가 가끔씩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재판부가 공판중심주의 원칙으로 이제 돌아갈 걸로 보인다면 조금 더 증거 기록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더 면밀하게 대면으로서 이제 조사가 될 테니까 차라리 공판 단계에서 많은 수사 기법을 좀 사용하고 이걸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생길 걸로 보입니다. 검사가 서류만 봤을 때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도 수사 단계와 같이 어떤 증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